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임지원 사장님이 1차적으로 디드링크 제품을 1차적으로 테스트를 했어요. 14일 동안. 그래서 그 반응들을 지금 다 봤고, 제가 어제부터 지금 2일차 디드링크를 하고 있는데, 결론 말씀드릴게요. 디드링크 섭취하는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드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어떠한 분이 저녁 때 먹으라고 해서 했더니 그게 잘못된 정보야. 왜 잘못된 정보면 저녁 때 먹는 거는 그 K피클린, 후속 피클린 할 때 2주간 그 14일에 저녁 때 먹는 거예요. 왜? 저녁 단식을 하기 때문에. 저녁 단식을 하면서 저녁에 먹는 건 상관없어요. 왜? 저녁 때 그 공복이잖아요. 속이 비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일상적인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디드링크를 저녁 때 저녁 식사 다 하고 저녁 때 먹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공복에 먹어야 돼요. 공복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보니까 저녁을 먹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먹은 상태 저녁 때 마지막에 먹는 게 아니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모든 그 피트라인 제품 섭취하기 전에 최소 30분 전에 디드링크를 먼저 먹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고 디드링크 먹고 30분 후에 이제 뭐 제파육 주스든 아침 파워 칵테일 먹으면 되는데 제가 이틀 해봤거든요. 이틀 했는데 반응 확실하게 나와요. 어떤 반응이 나오면 첫날은요. 하루 종일 가스가 엄청 몸에 생깁니다. 가스가. 그게 왜 생기나 생각해봤더니 안에 있는 독소들이 빠지면서 그게 가스 형태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암모니아 형태로. 간에 있는 독소들이. 제가 마침 어제 병원에 엑스레이 촬영을 좀 할 게 있었거든요. 병원에 엑스레이 촬영을 좀 했는데 거기 후배 의사가 형 오늘 속에 가스가 엄청 많이 차 있다고. 엑스레이 나오거든요, 그게. 근데 가스가 엄청나게 차 있더라고. 이 몸속에. 그리고 방구가 뿔뿔 나와, 계속. 냄새 없는 방구가. 근데 첫날 제가 디디는 첫날에 저의 어떤 체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임정 사장님이 아침에 먹고 저녁 때 먹고 다 해봤거든요. 근데 저녁 때 먹을 때 저녁을 많이 먹고는 먹으니까 안 좋아. 효과가 없는 거야. 그러면 죽염수는 먹기 전에 먹나요? 아침에 먹을 때요? 네. 아니, 먹고 마셔야죠. 물은 항상 한 잔 마시고 먹어야지, 항상. 죽염수 제가 먹고 아침에 싶죠. 죽염수 한 잔 마시고 디디니까 바로 먹었다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중요한 공복에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디드링크. 제가 해봤어. 했는데, 그랬고, 오늘은요, 가스는 덜 나오는데, 좀, 아직까지도 조금 속이 좀 이렇게 뭔가 많이 좀 이런 찬 느낌? 그런 것들이 아직도 존재하는데, 이게 2, 3일 정도 그렇게 지속이 되다가, 이게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에서 나오는 독소들은 좀 그런 가스 형태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소변이 엄청 거품이 많이 나와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2, 3일 정도. 배종욱 사장님, 지금 디드링크 드시면서 배종욱 사장님 원래 좀 신장이 좀 안 좋으신 편이죠, 지금? 원래? 맞죠? 거품이 엄청 나와요. 배종욱 신장이 원래 평소에 좀 안 좋다고 했잖아요. 맞죠? 신장이. 안 좋지는 않은데, 어느 순간부터 거품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디드링크 먹으니까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가 가스가 많이 찬다. 그리고 소변에 거품이 많이 인다. 그러니까 바로 즉흥적인 그런 그 독소가 빠지는 반응이 나오더라. 그리고 몸에 중금속이 많은 분들도 많이 빠져요. 임재원 사장님은 임재원 사장님 변해서 초록색도 나왔어요. 임재원 사장님은 초록색도. 그래서 제 디드링크를 이렇게 하는 이유 딴 게 아니고, 지금 미국 팀들은요, 어떻게 지금 시스템을 하고 있으면,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고객이
저 제품 PM 제품 하기 전에 우리가 3일 리스토레이트 3일 해독을 권하지 않습니까? 맞죠? 하루 5포로 3일만 3 이상 하는 거 별로 도움이 내가 하지 마세요. 3일 정도만. 그래서 3일 정도 리스토레이트로 가장 값싸게 내 몸의 어떤 체액들을 디톡스하는, 그리고 어떤 의미도 있으면요, 내 몸에 부족한 무기질을 채워서 생체 전기를 많이 통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리스토레이트 해독은. 그래서 리스토레이트로 3일 해독을 하고 나서 4일째부터 기초 3종, 4종이 들어가면서 디드링크도 14일 동안 시작해요. 이렇게. 그래서 필수적으로 3일 리스토레이트 해독과 14일 디드링크 해독이 그냥 들어갑니다. 매뉴얼화 시켰어요. 왜 그러면 내 몸의 체액을 리스토레이트로 해독을 하면서 제가 요즘에 계속 공부하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서 정말 간이 정말 중요해요. 간이. 뭐 안 중요한 데가 없겠지만 특히나 간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 간에서 모든 또 효소라든가 또 호르몬 이런 것도 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 호르몬과 간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아세요? 호르몬 분비는 어디서 됩니까? 간에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이런 거 있어요. 호르몬 분비는요. 정확히 얘기하면 뇌하수체. 더 자세히 얘기하면 시상 하부에서, 자, 이런 거예요. 우리 많은 분들이 갑상선에서 호르몬 나오잖아요. 맞죠?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거는 이런 거 알고 계세요. 그냥 시상 하부에서 뇌하수체에다가 호르몬을 그가 쉽게 얘기해서 호르몬 분비를 할 수 있는 그 신호를 보내요. 그게 TRH라고 그러나 TRH 호르몬을 통해서 시상 하부에서 뇌하수체에 신호를 보낸다고. 그러면 뇌하수체에서 갑상선에 또 신호를 보내. 그게 그게 TSH인가? 헷갈리네. 공부했는데 이거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시상하부에서 TRM, 이건 알죠? TRH, TSH라는 게 있어요. 어려운 말이니까 어쨌든 그냥 이것만 알면 돼요.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에 신호를 보낸다. 호르몬을 통해서. 그게 TRH라는 호르몬이 신호를 보낸다. 그럼 뇌하수체에서 또다시 갑상선으로 신호를 보내요. 무슨 말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신호 보내서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될 때 그게 활성형 호르몬이 아니라 T3, T4라 그래서 T3, T4 그리고 이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그러한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T3, T4, 칼시토닌이라고 나오는데 T3라고 하는 게 활성형이에요. 근데 그거는 갑상선에서 7%밖에 안 나와. 7%밖에 안 나와. 그럼 나머지 93%는 비활성이라는 얘기예요. 나와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T4라는 게 결국 간에서 60% 정도가 활성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간이 중요한 이유가 간이 건강해야 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도 활성형으로 바꿔주는 게 간에서 하는 거다. 간에서. 제가 얘기한 거 단순하게 시상하면서 신호를 줘서 뇌하수체에서 또 신호를 줘서 갑상선에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그 호르몬 중에 활성형 7%밖에 없다. 나머지는 간에서 활성화시킨다. 60%는. 이러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결국 간이 안 좋으면 호르몬이 제대로 활동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디드링크가 어떤 의미가 있으면 이러한 어떤 진짜 우리가 이러한 전체적인 돌아가는 생리학을 알고 보니까 효소라든가 어떤 호르몬 이런 쪽에 간이 또 얼마나 중요해. 당연히 간이 해독과 제독하고 이런 기능만이 아니라
이러한 호르몬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리 호르몬 없이는요 내가 내 몸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신호 전달해 주는 게 호르몬이에요. 모든 게 호르몬이 신호를 전달해 주는 거라고. 메신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호르몬이에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요 갑상선에 분비되는 호르몬 얘기만 꺼내도 60% 정도는 60% 비활성, 그것도 60%가 아니고 7% 활성형이 나머지 93%의 63% 중에 60% 정도가 간에서 활성형으로 바뀐다. T3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갑상선 쪽에 관련돼서도 결국 제가 이 말씀 을 드리면 갑상선 항진증이 있는 갑상선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특히 그런 분들이 간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간이. 갑상선의 문제가 아니라 간이 안 좋아도 제대로 그러한 호르몬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활동이. 그래서 이 간의 중요성을 호르몬 측면에서 간의 중요성도 제가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매뉴얼화 시키려고 하는 게 미국 팀은 그렇게 이미 하고 있어요. 미국은 뭐 디드링크 구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3일에 리스트레이트로 해독을 하고 14일 정도 디드링크로 간과 신장, 또 신장이 왜 중요해요? 신장이 또 우리 몸에서 이러한 또 간에서 해독과 제독을 하는 거고 또 간에서 걸러주잖아요. 맞죠? 아까 신장에서 걸러주는 기관이니까 필터 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디드링크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요것도 좀 매뉴얼 시키면 좋겠는데 디드링크 구하기 쉽지가 않은데 참고로 알고 계시고 특히 환자분들은 디드링크까지 좀 권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실 분들은 하시고 이건 우리 현재 한국에서 옵션 사항이니까 제가 지금 테스트 좀 하고 있는데 간이 정말 요즘 간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특히 갑상선 남자들도 갑상선 나 여자분이 처음에 아주 무식할 때는요 갑상선이 여자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2~3배 정도 더 갑상선의 질환에 노출이 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남자들도 여기 갑상선이 있습니다. 갑상선이. 이 갑상선은 정면에서 보면은 나비 모양. 제가 그래서 오늘도 컨슈머 서비스 센터 방에 제가 오늘 왜 그걸 제가 공부하게 된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제가 요즘에 작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체험 사례들을 좋은 것들을 계속 뽑아가지고 제가 저희 그룹 내부용 링크 동영상으로 만든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요즘에 자주 올라오고 있죠. 네. 자주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올려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미국 LA에서 지금 어떤 환자들한테는요 어떻게 접근하시면 좋으면 그런 체험 사례를 보내줘서 일단 그분이 PM 제품에 관심을 유발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영상이 필요한 거예요. 관심이 유발된 이후에 PM 제품을 가지고 자신의 질환을 한번 내가 고쳐보겠다라는 마음을 먹게끔 만들어야 돼, 먼저. 그게 안 된 상태예요. 그때 체험 영상이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환자들은 그래요. 접근이. 먼저 PM 제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끔 만든 다음에 PM 제품을 소개해야지 환자한테 무조건 들이밀면 환자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본다고. 약장사를 본다고.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PM 제품을 한번 권해주고 싶은데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환자들한테는. 내가 PM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알리면서 해야 돼. 무조건 들이밀면 환자들은요 거부한다고. 제가 환자를 접근하는 방식도 먼저 PM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걸 PM 제품을 먹는다고 해서 이 병이 낫는다고 내가 말은 못하겠지만 분명히 이러한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제품을 한번 먹어보면 그 질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너의 질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줄 수 있다. 이건 강력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관계가 아주 친한 관계면요. 야, 이걸 고칠 수 있어. 이렇게 해도 돼. 근데 다른 웬만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관계성을 보시면서
관계성이 좀 약할 때는 이러한 좋은 사례들이 있는데 사장님 좀 관심 갖고 최소한 사장님이 그 질환을 이길 수 있는 몸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PM 제품을 권해야 돼요. 전달하는 방식이.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고객의 또 상황에 따라 PM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방법론을. 자, 그런데 그 동영상들을 제가 병명에 따라서 지금 그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씩. 지금 웬만하면 거의 다 있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지금 찾아가면 좋은 사례들. 근데 요번에 제가 오늘도 올린 거는 갑자기 항진증에 대한 거 올렸잖아요. 그게 왜 제가 올리면 2년 동안 갑자기 항진증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단 PM 제품 2주 먹고 병원 갔더니 정상 판정을 받았다. 정상 판정이 아니라 정상 수치가 됐다라고 나온 거잖아요. 맞죠? 응? 그런데 이 말씀 왜 드리냐. PM 제품이요. 갑상선 질환자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빨라요. 실제 빨라요. 갑상선 초기인 사람들한테. 왜 그러면 갑상선 항진증이든 갑상선 질환인 분들은요. 무조건 기초 4종 들어가고요. 그리고 거기에 옵션으로 제슈츠와 뷰티 콜라겐까지 들어가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먹으면 갑상선 쪽에 굉장히 빨리 효과를 보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 여성분들, 많은 분들이 이런 갑상선 질환에 앓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갑상선은, 그리고 고객들하고 대화했을 때 보세요. 이 목 주변이 좀 두툼한 느낌이 들면요. 또 혹시 갑상선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거의 갑상선 질환자들이 목 주위가 두툼하다고, 맞죠? 약간 부어있는 느낌? 그러면 이게 얘기하다가 야, 너 갑상선 쪽에 조금 문제 있지 않아?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항진증은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가 돼서 문제인 거고. 저하증은 너무 적게 나와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체험 사례를 올려다 보니까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더 공부를 좀 한 거고, 공부를 하던 중에 디디니크를 제가 테스트하다 보니까 간이 정말 중요한 것도 알게 된 거고, 그리고 그 갑상선의 제품을 어떤 식으로 먹어야 될지도 알게 된 거고, 거기 관련된 자료를 제가 오늘 컨슈머 서비스 센터에 핵심 자료 몇 가지 올려드렸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 내용들 지금 제가 들은 얘기 듣고 핵심 내용들 좀 읽어보시면 왜 PM 제품이 갑상선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호르몬을 촉진시키는, 이렇게 호르몬을 자극하는 그런 어떠한 부분들이 기초 3종과 4종 이런 제품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갑상선의 그 호르몬의 분비를 저하시키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PM 제품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들 보면 이러한 원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더 나오게끔 하는구나. 그 내용을 보면 결국 PM 제품 먹으라는 얘기네. 이렇게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디링크에 대한 얘기 좀 드렸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뉴얼을 시켰으면 좋겠는 게 3일 리스토레이트 해독, 그리고 가능하다면 디디링크로 14일 간과 신장 해독, 중무소까지 배출시켜 놓고 하면요. PM 제품 효과는 더 극대화된다. 왜 그러면 우리는 일단 비우고 채우는 거예요. 맞죠? 비우고 채워야 돼. 채우기만 하면 PM 제품 효과가 좀 길게 장기간 먹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가 비우면서 채우는 부분에서 최소한의 방법 중에 하나가 리스토레이트와 디디링크를 활용하는 그런 비움 작업을 하면서 채워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보니까 그 신규 고객들한테 꼭 하는 게, 제가 오늘도 신규 고객에게 이제 메시지를 남겼는데 했던 말이, 사장님, 제품 주문은 들어갔는데 제품 도착하면 바로 저에게 연락 주세요.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죠? 제품 도착하면 연락 주세요. 그러면서 연락 주세요라고 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사장님, 그리고 저희 제품은 알고 드시면 효과는 더 좋아집니다. 전 농담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알고 드시면 효과 100배입니다. 웃어요,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렇게 말 던져준다고. 도착하면 연락 주시고, 제품을 알고 더 효과 있으니까, 기본 자료 몇 가지 보내줘서, 제품을 좀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고. 그러면 2단계가 뭐예요? 제품 도착했어요. 라고 그러면 그때 제품 섭취 방법을 알려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실수들을 좀 약간 많이 하시더라고. 실수보다 요령이 좀 부족한 게, 저는 먼저 PM 제품 기초 사전 먹는 방법 3가지를 먼저 알려줘요. 먼저 알려주세요, 먼저. 첫 번째는 초간편 섭취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다. 이 3가지 방법이 있다. 응? 왜? 그렇게 해야 초간편 섭취 방법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오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나서, 하나, 둘, 3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나서, 그런데, 사장님, 저희 그룹에 노하우가 하나 있어요. 어떤 노하우? 저희는 첫 10일, 우리가 일명 기적의 10일 체험 섭취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10일 동안 이 체험 섭취 프로그램대로 10일만큼은 사장님이 제가 권하는 방법을 한번 드셔보시라고. 10일만큼은. 그러면 3일 해독을 하고 7일 동안 플랜 B로 먹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이렇게 10일 드시면서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전부 다 디드링크 얘기하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데 이렇게 드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 사장님의 최적 섭취량을 찾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때 권장 섭취량과 최적 섭취량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일 드시면 사장님의 최적 섭취량을 찾을 수도 있고, 이때 10일 드시면 웬만한 효과 다 본다. 이렇게 우리 그룹의 노하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동기부여 시켜주고, 그러면 그렇게 10일 드시면요, 그리고 나 사장님이 초간편 섭취 방법으로 드실지 플랜 A를 플랜 B를 사장님이 결정해서 드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10일 동안만 제대로 먹게끔 만들면 그때부터 그분은 애용자 돼요. 이걸 매뉴얼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10일 동안 이렇게 드세요라고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3가지 방법 먼저 알려주고 나서, 그런데 나하고 이러한 흐름으로 얘기를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흐름으로. 그리고 10일 동안 먹는 이 방법의 노하우다. 모든 진짜 기적의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장님의 체력 섭취를 찾기 위해서 그렇다. 이러한 흐름으로 고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조금 좀 매뉴얼화 시켜놓은 게 이런 부분이니까 저렇게 알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해봅니다. 자,